네, 안녕하세요. 쇼타콤입니다.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4 초보자 강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강의는 다음 유로파 카페에 있는 DJA12123님께서 작성하신 이 기초 공략을 교재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01 게임 실행과 한글 패치, 02 국가를 고르고 게임을 시작해보자, 03 인터페이스까지 현재 진행된 상태고요. 오늘은 04 기본 수치들에 대한 설명, 여기서부터 또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공략에 썼던 조서는 좀 초반에 말린 편이라서 제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되게 지금 약간 조작을 해놨어요. 세이브 로드를 통해서 여기 외교 기술이 좋은 자가 있으면 초반에 명나라랑 관계가 명나라랑 관계도 좋을 뿐더러 이렇게 제가 말했던 건주 여진을 칠 때 명나라가 도와주거든요.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조금 이 상태로 맞는 상태로 지금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상황은 요 야인 여진이 세 나라한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네 나라네요, 무려. 완전 다구를 맞고 있는데, 보통 원래 이게 정상인데 저번 게임에서는 이쪽이 먼저 얻어맞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건주 여진을 지금 빨리 쳐주셔야 됩니다. 왜 빨리 쳐줘야 되냐면 건주 여진이 이쪽에서 땅을 만약에 얻게 된다면 한 번에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건주 여진을 한 번에 합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주 여진을 한 병에 합병하고, 건주 여진을 합병한 그 힘으로 또 바로 야인 여진과 해서 여진을 또 한 번에 합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이심도 합병하고, 그래서 이 네 개의 나라를 합병한 상태로 이제 중국 명나라를 쳐서 먹는 것, 그리고 오이라탕 동맹을 맺어서 명나라를 쪼개는 게 조선의 초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이런 조작은 아니고, 조작이 맞죠. 조작은 맞는데 조금 게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공사 기본 수치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재에 보면 왼쪽 위에서부터 이제 수치에 대한 설명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돈입니다. 돈. 유로파에서는 이제 단위가 두카트죠. 두카트고 초록색 플러스라는 건 현재 흑자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지난달과 비교해서 매달 2.04 두카트씩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출과 수입은 밑에 툴팁에 나오고 있죠. 자세한 거는 요 경제 부분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력이라는 이제 수치인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 강의 때 제가 전쟁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비군 내 개념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10연대가 있죠. 이 10연대가 만약에 전투를 해서 병력이 한 3,000 정도 깎였다고 치면요, 이 인력에서 3,000이 다시 채워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0연대에서 7연대로 깎여 있었겠죠. 그게 다시 10연대로 회복이 되면서요, 요게 13,800명이 있던 거는 10,000명으로 맨파워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맨파워가 이렇게 보충할 때는 지금은 여기 지출해 보시면 육군 유지비 보수가 1.47 두카시이지만 이렇게 보충할 땐 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염두에 두시고 전쟁이 일으키시기 전에 이렇게 돈을 조금 비축해 두는 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정도라는 건데요. 오른쪽은 안정도는 이제 행정 포인트를 통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정과 확장에 보시면 안정도를 올릴 수 있는데 플러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안정도가 오르면 올수록, 자, 툴팁에 보시면 국가 불안정, 조세 변동치가, 그리고 선교 능력과, 그리고 굿 프로듀스드 내셔널리가 이제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양의 안정도로 올라갈수록 또 이 필요 행정 요구치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0이니까 100밖에 안 들겠죠. 그래서 100을 써서 올리면 안정도가 1이 되겠죠. 근데 1에서 2가 되기 위해서는 이 플러스
안정도 비용 50%가 더 붙어서 150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쓰시려면은 0에서 1, 그러니까 안정도 1을 유지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안정도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정도가 떨어지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국가 불안정이 올라가고 돈을 빌렸을 경우 이자가 늘어나고요. 연간 전통성도 매년 깎이게 되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역 파워들이 줄어들고요. 네,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효율적인 거는 안정도 1을 유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위신, 우리 명예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플러스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깎이고 있죠. 마이너스 상태만 플러스, 매년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신이 오를수록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동군연합, 지금 조선은 별 상관이 없거든요. 저쪽에 기독교 종교권에 가게 되면 동군연합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연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위신이 높을수록 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통성입니다. 정통성은 현재 지금 100인데요. 정통성이 높을수록 보니까 국가 불안정이라든지 진실에 대한 믿음의 허용도, 뭐 외교 기술 이런 것들에 보너스를 받고요. 이 정통성은 아까 말했듯이 안정도가 떨어지면 정통성이 또 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왕 이도는 현재 강력한 후계권을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정통성이 100입니다. 이도의 아들은 이향이죠. 이향은 현재 강력한, 역시 강력한 이기 때문에 이도가 죽고 이향이 왕권을 이어받아도 정통성 100이 되겠죠. 근데 이게 평범한 되면 50, 뭐 후계권이 약한 되면 뭐 20, 이렇게 25 이런 식으로 깎이게 되죠. 그러면 이 왕권이 약한 거는 언제 약하게 되느냐? 후사가 없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 왕조가 바뀌게 되겠죠. 그런 왕조가 바뀌었을 경우 이렇게 권한이 약한 후계자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럴 경우 보통 악재는 겹쳐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통성이 낮아지면 자동적으로 왕은 죽었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안정도도 떨어지죠. 그래서 안정도도 떨어졌는데 정통성까지 낮고 명예도 낮다 이러면 국가 반란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면 국가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정통성이 뭐 그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나중에 한번 국가가 뒤집힐 때 보면 이 정통성 때문에 꽤나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세력투사라고 하는데요. 이 세력투사라는 거는 이제 그 경쟁국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 이 세력투사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25점 이상이 되면 보유 가능한 장군수가 하나 늘어나고 50 이상이 되면 행정, 외교, 군사 포인트에 일씩 더 추가 포인트가 매월 들어옵니다. 툴팁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얻는 방법은 경쟁국을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쟁국을 설정해 줄 경우 오래된 경쟁국, 적대국을 가짐하면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보이시고 그리고 최대 경쟁국 3나라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자기랑 비슷한 국력으로요. 그리고 이 경쟁국에 대해서 무역 금지를 선포한다든지 경쟁국에 대해서 사략선을 보내서 약탈을 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세력조사를 올릴 수 있고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경쟁국의 땅을 뺏는 겁니다. 땅을 뺏으면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상인들은 여기 무역 지도를 클릭해 보시면 각 무역 노드에 배치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기린 노드에 하나, 베이징 노드에 하나가 있네요. 저 베이징 노드는 원래라면 저희가 이제 수도 노드를 니폰 노드인데 특이한 점은 원래라면 니폰 노드에 이렇게 유입되는 게 두 군데라면 그쪽으로 상인을 배치할 텐데 유입되는 게 한쪽밖에 없으니까 한 명의 상인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무역력이 이렇게 넘어오도록 유입하게 되어 있고 남는 하나의 상인은 아예 그냥 베이징으로 보내놨네요. 베이징에서 돈을 벌려고 보내놨습니다. 베이징이 돈을 더 많이 벌려나요? 베이징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네, 얘들을 니폰 말고 베이징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역 수입이 2.15인데요.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게 특정한 상황이라서 아마 이쪽에서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8월 28일 2.15가 2.78, 더 많이 받죠. 네. 이거는
그 명나라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지금 수도 노드에서는 저절로 이렇게 가치를 수집하고 수도 노드가 아닌 데서는 페널티가 붙어서 그 돈을 많이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명나라 자체가 지금 안 좋은 페널티 자체가 있기 때문에 명나라가 여기서 많은 영향을 행사하지 못해요. 지금 마이너스 돼 있죠. 네. 세국주의 때문에 마이너스 25%. 요거 때문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수도도 아닌 우리가 돈을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이건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개척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요. 이렇게 미개척지에 개척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 땅을 개척하면은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 개척은 이제 요 이념에서 요 탐험 이념 하면 개척자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하거나 또는 확장 행정 이념에서 확장 이념을 지금 또 개척자가 생기고요. 카스티아 같은 경우는 국가 이념에 이렇게 개척자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제 영명돼 있죠. 그리고 그 위 옆에는 외교관입니다. 자, 외교관 2명 중에 지금 1명이 사용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관계 개선, 명나라랑 관계 개선을 보내놨었네요. 그래서 그 관계 개선이 지금 100 꽉 찼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중이고요. 1명이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이 1명을 해서여진이라든지 과이심 이렇게 오이라트에 이렇게 보낼 수가 있죠.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래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왼쪽에 마크는 뭐냐면 관계 개선을 하는 동안 이 나라에 머물러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이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다는 표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표시입니다. 모욕 주기는 모욕 주고 바로 그냥 돌아오겠죠. 네, 그런 표시고요. 자, 그리고 선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 우리 유교죠. 만약에 이쪽 땅을 먹게 되었을 경우, 야인 여진의 땅을 먹게 되었을 경우 여기는 땅이 샤머니즘이죠. 그래서 샤머니즘을 개종할 때 이 선교사들을 쓰게 됩니다.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지역만 개종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포인트, 외교 포인트, 군사 포인트가 있는데요. 각각 들어오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3씩 들어오고요. 기본으로. 그리고 왕의 능력치에 따라서 지금 왕 능력치가 보이시죠? 2도 아주 좋죠. 행정 6, 군사 5, 외교 5, 군사 5 따라서 매달 기본 3이 더해져서 지금 보시면 2도의 행정력이 6, 기본 3 더하면 9죠. 거기서 좋은 자에서 1이 더 들어오니까 10이 됩니다. 외교도 마찬가지 2도 능력치가 5, 기본으로 3하면 8이죠. 거기서 외교 좋은 자 1에서 9. 군사도 마찬가지 군주 능력치 밀리터리 스킬 5에서 기본 3하면 8. 거기에 좋은 자 1에서 9. 그래서 10, 9, 9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2도 능력치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태로 들어오고요. 행정 포인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감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에게 전쟁을 통해서 두카트를 뜯어내거나 또는 우리 땅 안에 금강이 있어서 금강 수입이 있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고요.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 보통 그 유지비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 퍼센트만큼 인플레이션 5가 되면 5%가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킬 때 아마 행정 포인트가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포인트 75가 될 겁니다. 행정 포인트 75로 인플레이션 1을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행정부터 먼저 할게요. 네, 행정 포인트. 그 다음에 요게 기술 있죠? 기술에서 과학기술이라고 행정기술을 올릴 때 행정 포인트가 됩니다. 원래 지금 보시면 툴팁에 보면 기본값 60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래 600 행정기술 600 행정력이 600이 되면 행정기술을 하나 올릴 수 있는데 저희가 중화권이에요. 중화권이라서 기술 발전시키는데 60%만큼 더 포인트가 소모된다고 했죠. 그래서 600에 60포인트가 더 붙어가지고 919포인트가 더 필요하네요.
그 옆에 이후 보너스 마이너스 5%, 그리고 몇 시간 증가값 마이너스 1.8% 해서 919가 됐네요. 원래라면 920인가 보죠. 이렇게 행정 포인트를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곳은 여기 안정도 아까 올리는데 행정 포인트 든다고 했죠. 그래서 100을 행정 포인트를 통해서 안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쟁을 점령하고 난 뒤에 지난 시간에 제가 코어 박는 거 보여드렸죠. 그 코어를 박을 때 또 행정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유로파 같은 경우는 정복 전쟁이 제일 크잖아요. 다른 뭐 여러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정복이 가장 주 임무기 때문에 코어를 박는 행정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교 포인트. 외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자면 자, 여기서는 따로 없고요. 마찬가지 아까 외교기술, 행정기술 올리는 것처럼 외교기술을 올릴 때 외교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전쟁 피로도 감소. 전쟁 피로도가 늘어났을 때 행정력 50이었던 것 같아요. 50을 써서 전쟁 피로도 2를 깎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 협정 맺을 때 전쟁 협정을 맺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혁도 아랍의 클레임이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정복 전쟁, 혁도 아랍을 얻기 위한 정복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 땅을 혁도 아랍만 점령한 게 아니라 혼춘도 점령할 거고 닝구타도 점령할 거고 푸르단도 점령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땅이 혁도 아랍만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르단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혁도 아랍은 클레임이 있고 우리 전쟁 목표이기 때문에 외교 포인트가 안 듭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푸르단도 먹고 싶다. 근데 푸르단 클레임이 없죠. 그러면 여기에는 그 외교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쟁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전쟁 협정에서 또 다른 항목을 고를 때 외교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 포인트. 군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경제창에서 전쟁 세금 징수. 전쟁 중일 때는 제가 아까 인력이 깎이면 인력 보충할 때 적자가 된댔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전쟁 중에는 이런 전쟁 세금 징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유지비가 20%씩 깎여서 돈이 많이 나갈 걸 대비해서 미리 많이 땡겨 쓰는 거죠. 이건 아마 군사 포인트 아마 50으로 아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군사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곳이 여기 지금 반란이 없는데, 반란이 아까 땅을 제가 점령하게 되면 반란도가 생기거든요. 그 반란도를 30% 깎아줄 수 있는 게 이 군사 포인트 가혹한 처리라고 있습니다. 저건 나중에 게임하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이 가혹한 처리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요. 그냥 약간 그냥 뭐라고 할까요? 언발에 오줌 눈다고 하나? 순간적인 위기만 넘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게임하면서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군사력은 여기에 장군 뽑을 때 군사력이 들어가고요. 아, 외교력도 있네요. 외교력은 제독을 뽑을 때 외교력이 들어갑니다. 장군 뽑을 때 군사력, 제독, 해군 함대 조정하는 제독 뽑을 때 외교력이 든다. 자, 그리고 또 모든 포인트들은 자, 건물을 지을 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 건물일 때는 행정 포인트. 이렇게 지금 사원 같은 경우는 행정이죠. 그래서 행정 포인트 C. 무기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병 건물이기 때문에 군사력. 선창 같은 경우는 외교 건물이기 때문에 외교력. 이렇게 10포인트씩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박을 때는 행정이 들어가고요. 요 말씀 안 드렸는데 요 문화 변경이란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문화가 다 조선인이라서 바꿀 일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혁도 아랍을 먹게 되면 만주족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만주족을 우리 문화로 바꾸려면은 또 문화 변경 칸이 여기 활성화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외교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행정, 외교, 군사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설명은 대충 다 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공사 기본 수치들에 대한 설명은
아주 금방 끝났죠. 네, 내용이 별로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05 프로빈스와 건물, 요거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강의에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 보시면 이런 프로빈스 지도가 있죠. 지금 1.93 패치까지 프로빈스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계정부 기재 힘들다고 하는 고 하죠. 자, 그리고 이건 소속 대륙 지도, 유럽이고요.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여기는 오세아니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아시아 쪽 땅에 수도가 있으면 이런 유럽 땅을 먹게 되면 자치도가 그냥 75%로 고정이 됩니다.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왜냐면 우리랑 다른 대륙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마찬가지 유럽 땅의 수도가 있는데 아프리카 땅을 먹게 되면 자치도가 75%가 되는 거죠. 예외는 아마 수도에서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본토 취급이 되는데요. 8일이었던가요? 거리가? 하여튼 그런 특정 거리 이내는 본토 취급을 해주고요. 그 외에는 다 그 타 대륙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치도가 75%로 고정이 됩니다. 대신 좋은 점이 있다면은 코어 박는 비용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본인이 유럽 요쪽에 유럽 지역에 있는데 신대륙에 이쪽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쪽 신대륙 유럽 쪽에 있는 땅을 그 하나만 프로빈스 하나만 남기면 이쪽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쪽 땅은 자치도를 0까지 내릴 수 있겠죠. 대신 유럽 땅이 이제 자치도가 75%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프로빈스의 종류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게임을 보면서 하도록 하죠. 자, 프로빈스라는 거는 이런 땅들을 말하죠. 평안도라든지 황해라든지 이렇게 지역으로 표시된 게 프로빈스고요. 프로빈스의 종류는 크게 내륙 프로빈스. 내륙 프로빈스라는 건 바다에 접해 있지 않는 프로빈스를 말하는 거죠. 조선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주 이거죠. 보시면 배를 클릭해 보면 네, 아이고 돈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네, 원주는 내륙이니까 당연히 배를 못 만들죠. 그래서 원주가 내륙 프로빈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 프로빈스가 있습니다. 이 원주 빼면 나머지 다 해안 프로빈스죠. 뭐냐면 해안과 붙어있는 프로빈스고요. 해안과 붙어있기 때문에 항구가 하나씩 다 붙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안 봉쇄를 하실 때에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어디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여기 봅시다. 전라도 같은 경우는요, 자, 땅이 이쪽에도 해안가가 있고 이쪽에도 해안가가 있죠. 그래서 어디를 막아야 이게 해안병사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고민을 하시는데 항구만 기준으로 봅니다. 항구가 지금 보니까 항해라는 해안 프로빈스에 걸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 이 전라도는 봉쇄가 되는 겁니다. 항구 기준입니다. 항상. 자, 그리고 해안 프로빈스에는 자, 여기 해안 프로빈스에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어요. 요 선창 같은 경우 이거는 해안가에만 지을 수 있겠죠. 네, 이게 해안가에만 지을 수 있는 건물들. 자, 그 다음에 지금 내륙 프로빈스 했고요. 해안 프로빈스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섬, 요런 거 섬이죠. 네, 육지랑 떨어져 있고 역시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섬 프로빈스고요. 그 다음에 불모지는 여기서 안 보일 것 여기 있네요. 보이네요. 보이십니까? 여기 아루나찰이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소유된 땅이 없고 개척자를 보내서 개척할 수도 없는 이런 땅들을 항무지입니다. 이 땅은 식민지도 못하고요, 지나갈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메갈리아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이런 것들이 황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무지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뭐죠? 네, 호수 요런거 호수죠. 홍주호, 태호호수, 포양호수. 여기도 마찬가지 뭐 지을 수 있거나 뭐 횡단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있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내해 프로빈스, 근해 프로빈스죠. 자, 여기입니다. 항공만 황해,
양쯔강 이런 것처럼 얕은 바다를 뜻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항구에서 공급 범위 내에 있으면은 그 선박 병력이 소모가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루선 연안 해 공해상. 자, 여기 보세요. 제 마우스 툴팁을 보시면 저희가 이게 조선 땅에 있고 이 바다 해상 프로빈스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선박 공급 범위가 뜹니다. 그래서 150까지 뜨죠. 그래서 150 범위 내에는 저희 배를 보내도 배에 손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북필리핀에는 분명히 150 거리로 보면 152대인데 병력이 소모될 것이라고 뜨죠. 이런 건 이제 공해입니다. 그러니까 선박 공급 내에 있을 때 그 병력 손상이 안 일어나는 이런 얇은 바다를 내해 프로빈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공급 범위 내지만 병력이 소모될 거라고 뜨는 이런 바다를 공해 프로빈스라고 합니다. 아마 공해 프로빈스도 나중에 이 외교 레벨을 올려가지고 배가 뭐지 연구가 많이 되면은 내구도가 안 깎인다든지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그렇게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프로빈스마다 또 지형이 또 달라요. 지금 제가 정치 지도로 해서 모르는데 지형 지도를 보면 여기 보세요. 숲도 있고 강도 있고 이런 사막 같은 것도 있죠.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뜹니다. 여기 사막, 여기는 산림, 산림, 숲도 어디 있을 텐데, 자, 여기는 평원, 구릉, 이런 것들이 뜨죠. 그래서 구릉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지역 프로빈스 설명할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형 지도로 이번엔 켜놓으라겠네요. 자, 교재를 보시면 자 프로빈스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차례대로 해볼까요? 자, 1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창이 보이시죠? 두 개의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를 클릭을 했거든요. 경기도. 자, 이 왼쪽 창은 자, 수도 표시입니다. 수도. 해당 국고의 수도의 표시고요. 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자, 이 지역에 수도를 옮기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돼 있죠. 클릭할 때 보면 행정 포인트 200이 있으면 수도를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같은 대륙 내에서는 이렇게 언제든지 수도를 옮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안 되는 나라가 몇 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 일반적인 나라는 이렇게 수도를 옮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를 옮기면 왜 옮기게 되느냐? 수도에 영향이 있는 건 바로 이제 외교관들이나 상인 그리고 개척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수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죠. 지금 경기도가 수도기 때문에 명나라랑 외교 관계를 하면 명나라의 수도까지 이 거리를 가지고 이 외교관이 왔다 갔다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왜 베이징에서 돌아오죠? 수도를 옮기기 전에 베이징에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나라가 엄청 커져가지고 자 조선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인도까지 땅을 다 먹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쪽에 신드라는 나라를 공격하고 싶은데 조선에서 이 공격을 명령하면 갔다가 돌아오는데 한 20일 30일 이렇게 걸리겠죠. 근데 제가 수도를 만약에 이쪽 만드사우르로 옮겼다 치면은 신드까지 땅이 금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격 명령을 하면 10일도 안 돼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 관계에 따라서 수도를 옮기기도 하고요. 또는 개척자 같은 것들 금방 보내기 위해서 옮기기도 하고요. 근데 수도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잘 안 옮기더라고요. 게임 했을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초보라서 사실 저도 게임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석 달? 석 달 정도 됐으려나?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무역 중심지 표시죠. 교재 보시면 무역 중심지 표시인데요. 무역 중심지는 이제
아까 잠깐 보였던 무역 지도에서 요 니폰 노드를 저희가 수도 노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니폰 노드는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니폰 노드인데 딱 경기도까지가 니폰 노드예요. 따라서 경기도를 제가 무역 중심지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 니폰 노드에 속하는 프로빈스죠. 그래서 니폰이 수도 노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황해도를 무역 중심지로 했다면 베이징이 저희 수도 노드가 되겠죠. 수도보다 오히려 이 무역 중심지가 더 중요한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중국을 먹게 되면은 요 니폰 노드 같은 경우는 유입이 하나고요. 나가는 게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노드죠. 왜냐면 들어오는 게 작고요. 작은데 게다가 또 나가기까지 하니까요. 자, 그런데 요 베이징 노드를 봅시다. 베이징 노드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두 군데, 무려 세 군데서나 들어오죠. 세 군데서나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의 노드들을 보면 꽤 괜찮은 노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땅을 먹게 되면 베이징으로 아마 무역 중심지를 옮기게 될 겁니다. 네. 그때 쓰는 게 이제 무역 중심지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2번이네요. 자, 2번 저기죠? 여기는 프로빈스의 이름이고 아래는 프로빈스 소속의 도시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기도 지금 경기 프로빈스고 이 경기의 도시는 한성이라고 되어 있죠. 네. 경기 프로빈스의 한성이라는 도시, 여기 한성이 있네요. 이거를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상으로는 3번인데 저희 교재에 16번을 먼저 설명하고 있으니까 교재 순서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프로빈스에 적용되는 모디파이어가 있을 경우 아이콘이 뜬다고 되어 있죠. 저희 경기도에는 지금 모디파이어 효과가 없는데 제가 하나 찾아볼게요. 효과. 자, 여기 보세요. 경주에 보시면 경주를 클릭하면은 자, 요 국가 모디파이어 창에 국가 모디파이어 창이 아니죠. 네. 지역 모디파이어 창에 중요한 무역 중심지라는 이 모디파이어가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역력이 20이 늘어났고요. 해군 병력 한계가 플러스 2 되었다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지방 교역력 보니까 툴팁 갖다 대면 네, 플러스 20 되어 있죠. 네. 이런 모디파이어가 있는 땅이 그러면 좋은 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무역 지도를 보시면 네, 여기 무역 중심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땅이 무역력이 높은 좋은 땅입니다. 직구첸도 여기 있으니까 좋은 땅이겠죠. 당연히 베이징도 좋은 땅이고요. 좋은 땅 여기 많네요. 맞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3번. 이제 3번이 나오네요. 자, 오른쪽 프로빈스 요것은 이제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버튼 눌러보시면 지역의 역사가 뜨는데 경기도는 별로 역사가 안 뜨네요. 이쪽 혁도 아락을 봐볼까요? 네. 주마라 비루 조폐소장이 분야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건주 여진 땅에 요 아마 조언자가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 조언자가 여기서 조폐소장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조폐소장이라고 하면 저희는 없는데 아마 연 인플레이션을 줄여주는 그런 조언자 같네요. 네, 이렇게 프로빈스에서 역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 정보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강이 있죠. 강 표시가 되어 있고 표시를 보면 충청, 원주, 항해. 자, 여기 보시면 충청도, 원주, 항해 이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프로빈스에서 경기도를 넘어올 경우, 즉 항해에서 병력이 경기도를 칠 경우, 원주에서 경기도를 칠 경우, 그리고 충청에서 경기도를 칠 경우 다 강을 건넌다는 표시죠. 그러니까 도하 페널티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 마이너스 1이 붙으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평안도 같은 경우는 황해랑 함경도에서 건널 경우 도하 페널티가 붙는다고 하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영변에서 건널 때는 도하 페널티가 안 붙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공격하실 때 그걸 보시고 네, 어차피 공격할 거면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에서 공격하는 게 페널티 없이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까지 했죠? 제가 또 까먹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요게 5번이죠. 자, 프로빈스의 기본 세금 베이스 텍스라고 우리 말하는 그거를 주적해서 이 땅의 가치는 5다. 그래서 이 베이스 텍스가 높을수록 좋은 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는 무려 베이스 텍스가 14나 되죠. 자, 14나 되기 때문에 좋은 땅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요거 하던 것 마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베이스 텍스가 5이고요. 이 베이스 텍스를 기본으로 해서 자, 6번 여기 세금이 계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금 마우스 한번 갖다 대볼까요? 갖다 대보면 베이스 텍스가 5기 때문에 기초 5가 되었죠. 자, 거기서 현재 경기도가 수도입니다. 수도라서 플러스 2가 붙어서 지금 7이 되었죠. 네, 원래 기본 베이스 텍스가 5기 때문에 5인데 여기 수도라서 2가 더 붙어서 7이 되었다. 근데 조세 효율은 이게 경기가 도시이기 때문에 25%가 붙고요. 현재 우리 코어가 있기 때문에 또 75%에서 100% 정확하게 100% 걷어들인다 이 얘기죠. 그래서 7두카트를 1년에 걷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생산 같은 경우는 이게 무역가치로부터 온다고 하네요. 2.2 여기 무역가치가 나오네요. 어떻게 이 무역가치가 나오게 된지는 이 부분 얘기할 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2.2의 무역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생산효율 플러스 10 이건 아마 좋은가겠죠. 네. 좋은가에 생산효율 플러스 10이 붙어서 네. 죄송합니다. 생산효율이 아니고 밑에 익마 되어있죠. 익마 저게 좋은가고요. 생산효율은 아마 여기서 자동으로 붙어있는 것 같아요. 기술로부터 익마한테 받는 게 맞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요런 효과로 인해서 생산효율이 10% 늘어났다. 이게 최종적인 얘기네요. 익마라는 그 조언자 10%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생산효율 플러스 10%가 됐다 이 얘기네요. 그래서 2.2에서 10%가 더 붙으니까 0.22 더 붙어서 2.42 이렇게 됐습니다. 꽤 좀 복잡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세금과 생산을 합친 수익이 9.42두카트를 1년 동안 벌어들인다. 그래서 이 9.42를 12달로 나눠서 매달 두카트가 여기 0. 얼마씩 올라가겠죠. 같은 얘기로 베이징도 보시면 베이징은 기본 두카트가 14죠. 그럼 여기가 수도였으면 16이 될 텐데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14가 그대로 적용되겠죠. 근데 5.2밖에 안 돼요 세금이. 왜 그렇지 하고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자, 조세 효율을 보세요. 자, 조세 효율이 최종적으로 35%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14에 35%가 돼서 지금 5.25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런지 보니까 당연히 도시니까 25% 코어가 박혀 있으니까 100%가 들어와야 맞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빼먹게 됐는가 보니까 지방자치도가 50%를 깎아먹고 있어요. 네, 여기 자치도 조금 있으면 볼 건데요. 자치도가 50%를 올려놨기 때문에 전체 50%가 깎이죠. 그럼 7두카씩이 돼야 되죠. 근데 7두카씩하고 더 깎인 거 보니까 보세요. 동일한 문화그룹이라서 마이너스 15% 그리고 완벽한 세국주의로 마이너스 25% 관료파벌 때문에 플러스 25%가 더 돼서 상쇄가 되긴 했는데 동일한 문화그룹 때문에 마이너스 15%가 됐네요. 네, 여기 보니까 문화가 다르죠. 네. 명나라 문화는 요게 명나라 문화인데요. 이게 뭐라 됐죠? 짱화이? 정확하게 뭐 해도 이 문화가 주문화입니다. 주문화인데 요 베이징 땅은 주문화가 아닌 그냥 같은 문화그룹 사람이죠. 같은 문화그룹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인 문화. 그래서 100%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15%의 페널티가 붙어있네요. 그래도 이런 빨간색 문화보다는 훨씬 낫다 이 얘기죠. 빨간색 문화가 지금 있는 데가 없나? 빨간색 문화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따라가 명나라 땅이죠. 명나라 땅인데 몽골인 여긴 수용되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세금에 보시면 무려 33%가 깎이죠.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15%만 깎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설명이 너무 길었고요.
이 기본 베이스 텍스로 인해서 세금과 생산 이런 모든 것들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본 세금이 높을수록 돈이 많이 벌리죠. 돈도 많이 벌리고, 하지만 이 기본 세금이 높기 때문에 반란군이 일어났을 때 또 병력도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는 베이스 텍스 5인데 만약에 베이징에 반란이 일어난다면 베이스 텍스가 14니까 엄청난 병력이 나오겠죠. 그리고 코어 박을 때도 베이스 텍스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행정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문화 변경을 할 때도 베이스 텍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외교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개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스 텍스가 높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개종이 걸리고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코어와 클레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혁도아랍의 지금 상태를 보시면, 자, 혁도아랍은 건주여진의 땅이죠. 건주여진의 땅이기 때문에 얘들이 애초에 자기 땅이라서 코어가 박혀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조선에 클레임이 생겼죠. 자, 코어는 황금색 테두리, 클레임은 초록색 테두리. 그래서 클레임이 걸었기 때문에 제가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뭐 이 클레임을 전쟁 명분으로 해서요. 잠깐 시간을 진행해 볼까요? 자, 대기 상태가 되었고요. 자, 전쟁 선포를 해보면, 자, 전쟁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혁도아랍의 클레임이 있기 때문에 혁도아랍 지역으로 전쟁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여진 같은 경우는 제가 클레임이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자, 전쟁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안정도가 마이너스 2 깎이고요. 전쟁 피로도가 2를 가진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 확장도 마이너스 20이나 붙어서 주변 나라와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 명분을 항상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그 쿠반이라든지 그런 자기가 패왕이 됐을 때의 예외사항은 있지만, 지금 저희는 초보자 가이드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반드시 이렇게 전쟁 명분이 만드시고 전쟁을 거셔야 한다는 거. 전쟁 명분이 있으니까 아까 그 공격적 확장이라든지 안정도 필요, 전쟁도 필요, 아무것도 없죠.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8번. 네, 8번. 여기는 아까 코어 만드는 거랬죠. 만약에 우리가 혁도아랍 땅을 먹게 되었어요. 자, 전쟁을 통해서 먹게 되면은 여기에 코어를 박아야겠죠. 저희 요 땅처럼. 왜냐하면 코어를 안 박으면은 아까 페널티, 세금의 페널티가 무려 75%가 붙잖아요. 그럼 거의 돈이 안 걷어들여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코어를 박게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행정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네, 조건은 우리 땅에 이제 붙어 있거나, 지금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거나, 우리 땅에 안 붙어 있더라도 이렇게 바다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우리 식민지 범위, 선박 공급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선박 공급 범위에 붙어 있을 경우 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런데 만들었을 경우, 네, 육지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해상으로 식민지 가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코어를 박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9번 해당 프로빈스의 문화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선인 문화고요. 문화가 만약에 조선인이 아니고 만주였다. 여기 보면 만주죠. 만주일 경우에 문화 변경 버튼을 눌러서 문화를 조선인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문화 같은 경우는 저희 베이스 텍스가 저희 땅이 지금 현재 이 100% 지금 조선인 땅인데요. 경제에 보시면 베텍스가 41이죠. 자, 이 41이 아까 요 문화에 보시면 20%를 넘어가면 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41의 베이스 텍스에서 20%인 이제 900태. 자, 여기 100태가 오고 여기 4죠. 그래서 혁도아랍과 닝구타 두 개를 먹게 되면 베이스 텍스 9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 땅에 뭐 20%가 넘어가니까 하나 더 먹어야겠네요. 총 배태가 또 늘어나니까. 만약에 푸르단까지 먹게 됐다. 그럼 이 세 개의 땅이 만주족이 저희 수용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만 있을 땐 빨간색으로 뜨겠죠. 혁도아랍만 먹으면. 그래서 해당 먹은 땅이 저희 배택의 얼만큼을 차지하냐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속도를 좀 올려야겠네요. 너무 오래 그런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11번은 해당 프로빈스의 종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혁도아랍은 지금 유교라서 우리랑 유교가 같죠. 근데 여기 야인 여진의 땅은 샤머니즘이란 말이죠.
종교가 다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자 저희는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에서는 2단 불교나 신도교를 2단으로 보고요. 그리고 카톨릭이나 애니미즘, 샤머니즘은 이제 2교로 보는 거죠. 2단은 같은 종교 종파지만 이제 조금 달라진 거를 보는 거고 2교는 뭐 전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교 효과 때문에 2단에 대한 허용도가 지금 플러스 되어 있어서 뭐 유교나 불교는 들어와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플러스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2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 땅을 먹게 되면 샤머니즘은 요 마이너스 1의 페널티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먹은 땅이 아니라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 반란도에 마이너스 1 이상의 아마 효과가 붙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게임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종교적 불안정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종을 해야 되고요. 또 여기 보면 종교 통일성이 있죠. 종교 통일성이 또 낮아질수록 또 국가 불안정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교 전체 통일성을 위해서도 개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효과들 지역 불안정을 내주고 종교 이런 것도 이제 툴팁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문화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 혁도하락 같은 경우는 만주족을 조선으로 바꿀 수 있겠죠. 똑같은 유교니까. 근데 여기 보호리의 만주족을 바꾸려면 샤머니즘을 먼저 유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동일 종교권이 되었을 때 이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민족주의도 사라져야 돼요.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방금 잠시 물 좀 먹을게요. 자 12번 같은 경우는 반란도입니다. 반란도. 지금은 저희가 반란도가 따로 없는데요. 어떻게 반란도를 여기 반란도가 있네요. 2만. 자 이 지역에는 지금 반란도가 7.4%가 있는데 저희 땅이 아니라서 왜 이 7.4%가 생겼는지는 보이지가 않네요. 게임 설명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7.4%라는 거는 매달 7.4%의 확률로 반란도가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4%가 한번 걸릴 때마다 10%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0%, 그 다음 달에 또 7.4% 확률을 돌렸는데 많이 걸렸다 그럼 또 20%. 그래서 100%가 되면은 반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땅이 아니니까 설명이 어려운데 그거는 반란도가 이렇게 있다는 것만 보시고 게임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은 이제 자치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같은 경우는 자치도 50%죠. 50%라서 자치도를 이렇게 올리면 교역력의 절반 25% 줄어들고요. 나머지 생산, 조세, 인력, 조선, 징병기간 이런 것들이 다 50%씩 떨어진다는 겁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다 0%죠.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반란도가 올라갔으면 요 자치도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지역 불안정 마이너스 10을 깎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반란도가 만약에 15 정도 돼 있단 말이죠. 15%. 그러면 매달 15%의 확률로 반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관리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보통 땅을 새로 먹을 경우 이 자치도를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땅 먹으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반란도가 꽤 높은데 그 상태에서 자치도를 올려주시면 자치도가 25% 돼서 25%의 페널티는 붙지만 반란도가 10이 깎이기 때문에 반란이 안 일어나는 거죠. 네. 이것도 게임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버튼은 자, 요거는 이제 신롬 제국이 있을 경우 활성화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 동북아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땅이랑 붙어 있는 땅의 경우 신성 로마 제국에 편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편입시키려면 땅의 크기가 뭐 너무 커서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작은 소국일 경우 이렇게 신롬 제국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클 경우에는 자기 땅을 뭐 속국에 준다든지 해서 작게 만든 다음에 신롬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여기는 자기 지정 속국을 만드는 건데요. 아마 행정 기술을 조금 올렸을 경우 이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아마 20몇 레벨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올렸을 경우 자신의 속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북한을 만들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반 잘라가지고 북한으로 주겠다 이러면 북한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컨셉 플레이 할 때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아트 오브 워 DLC가 있어야 됩니다. 세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세금으로 7두캇, 생산으로 2.4두캇을 벌고 총 9.42두캇을 1년 동안 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 12를 해야 매달 들어오는 두카트를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요기네요. 무역력이네요. 무역력. 자, 해당 프로빈스에 제공하는 무역력 수치와 무역 가치 그리고 생산된 상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네요. 자, 생산된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 세금 나누기 5분의 기본 세금 도시일 경우 10% 각종 모디파이어로 계산된다고 이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상관없고 무역력이 크고 무역 가치가 높은 곳이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경주 같은 경우는 무역력이 높댔죠. 그러니까 무역력이 높은 땅이니까 무역력 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생산품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곡물은 2밖에 안 되죠. 근데 도자기 같은 경우는 3 그리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해군 보급품 2. 그래서 요 도자기는 좋은 상품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각 이 생산품에 따라서 적용되는 효과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게임 진행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무역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경기 같은 경우는 무역력이 1.8이에요. 자, 1.8 무역 노드를 보도록 합시다. 경기의 무역력 1.8, 원주의 1.2, 충청 1.8, 전라 1.8 다 고만고만하죠. 근데 경주에서 무려 25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에 니폰 노드에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 요 제주, 전라, 충청, 경기, 원주, 상주 그리고 경주 요까지잖아요. 요거를 다 합친 게 아마 52.5의 그 교역력을 우리가 이쪽에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교역력은 이 니폰 노드에서 21%에 해당되는 21%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니폰 노드의 5.3 두카치라는 수익의 21%를 저희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1.25 두카스를 이 니폰 노드에서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은 나중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무역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럼 우리 수도 노드의 땅을 이 노드를 많이 먹으면 됩니다. 제가 이 니폰 노드에 있는 이 땅을 다 먹으면은 이 점유율이 90%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5.3 두카스의 90%를 제가 다 가져가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저는 수도 노드가 베이징이 니폰이지만 베이징에 지금 수집을 하나 보내놨죠. 그리고 무역항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지금 이 베이징 노드에 보면 가지고 있는 땅은 영변, 평안도, 황해 합쳐보면 무역력이 1.8 총 뭐 5.4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4.6이나 차지하고 있는 거는 무역함을 보내서입니다. 제가 7대나 무역함을 보내놨기 때문에 7대를 보내면 보세요. 마크가 무역력이 어디 나와있죠? 무역력이 안 나오나? 네, 무역력 3 37 7대면 21이 돼야 되는데 뭐 아무튼 무역함을 20일 맞을 겁니다. 20일에 요거 5점을 하면 26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26의 무역력을 가지고 있는데 상인도 있으니까 또 얼마 정도 더 올라가고요. 근데 우리 수도 노드가 아니니까 페널티가 붙었을 겁니다. 네, 여기 돼 있네요. 비수도 노드 교역 가치에서 마이너스 51%는 깎였죠. 그래서 깎였지만 그래도 이 정도 벌어들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무역력 설명하다가 좀 딴 데로 샜네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게 무역력이었습니다. 이 무역력. 자, 그 다음에 무역 가치는 자, 여기 생산된 상품 가치
얼마죠? 2두카시네요. 2두카시고 곱하기 생산된 상품 수치. 자, 2두카트에 곱하기 1.1. 네. 2두카짜리 곡물이 1.1만큼 생산이 됐기 때문에 무역가치가 2점이다. 이런 얘기겠죠. 네. 경주도 마찬가지. 경주에는 3두카트짜리 도자기가 있지만 여기는 생산이 0.9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역가치가 3이 된 게 아니고 2.7이 됐네요. 생산된 상품 마이너스 10%. 요거는 왜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80에 경기는 왜 100%일까요? 지역 세금 수입 100%에 도시 10%. 그럼 여기는 뭔가 세금이 다 안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80%?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렇지? 뭐 여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개념 자체는 생산품 곱하기 생산된 상품을 해서 무역가치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교재를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뭐죠? 무역회사 설립이네요.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여기 무역회사 창이 아마 이쪽에 생길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안 되는데 아마 이쪽에 개척지를 개척하게 되면은 이 창이 보통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역회사를 만들게 되면은 이 지방의 이 무역력을 2배로 늘려주고요. 해군 병력 한개도 0.5만큼 늘려주지만 이 인력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이 반토막이 나고요. 무역회사는 이제 국부 DLC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그것도 나중에 개척을 하게 될 때 직접 무역회사나 이런 것이다. 게임 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은 해당 무역노드에서 얼마만의 무역가치가 하류노드로 빠져가는지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다 보세요. 지금 6%의 금액이 빠지는 게 다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니폰 노드에 소속된 프로빈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니폰이 다 소속된 거죠. 다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니폰에 지금 총 그 무역 수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 94%는 여기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94% 남은 게 5.3두카트이란 얘기죠. 거기서 저희가 21%를 먹고요. 나머지 나라들이 또 알아서 나눠 먹게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UQ가 0.35만큼을 빼가고 있죠. 이게 바로 6%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노드에서 6%만큼 빠져나가고 있다. 많이 빠져나갈수록 우리한테 손해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71%의 무역가치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죠. 이 중국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몽골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 땅을 먹게 되면은 몽골이 못 빼먹도록 제가 무역선을 보내서 최대한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지금 몽골이 여기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나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얘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여기는 니폰 노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지금 조선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맞죠? 52.5로 볼까요? 네, 52.5%로 조선이 가장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이거는 전체 무역의 21%에 해당한다.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오이치네요. 40.1을 여기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1.06두카트를 벌어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베이징에서 보면요. 자, 베이징에 소속된 저희 땅은 영변이죠. 영변에 보면 명나라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나라가 35.5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조선은 14.6으로 두 번째로 발휘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또 왜 몽골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 몽골이 왜 돈을 이렇게 더 많이 4.2만큼 빼가느냐? 그거는 바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여기는 상인과 소형선으로 의한 무역력입니다. 그래서 무역력 23이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프로빈스에서 얻는 무역력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영변 평안도 항해에서 5.4,
배에서 21을 얻었고요. 상인 때문에 2가 더 붙어서 총 28.4가 되겠죠. 자, 그런데 교역력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죠. 왜냐하면 비수도 노드에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 노드에서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비수도 노드에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48%가 됐고요. 명나라는 이제 세국 정책 때문에 마이너스 22%가 됐어요. 과이심도 비수도에서 수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몽골이 됐단 말이죠. 몽골 땅이 2.1밖에 안 되고 상인 배치했기 때문에 4몇 밖에 안 되는데도 이만큼의 두카트를 그대로 빼가는 겁니다. 무역이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역 파트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설명했죠? 19번 인력에 대한 거네요. 자, 19번은 해당 프로빈스에 제공하는 인력 89, 그리고 보급 한계 26, 최대 소모 5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경기도에서 1년 동안 제공하는 인력이 89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역시 마찬가지 세금처럼 12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89를 12로 나누면 매달 인력이 얼만큼 보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땅의 프로빈스를 다 더하게, 자, 여기 인력의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매달 135를 얻는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우리 프로빈스의 인력을 전부 다 합친 거를 12로 나눴을 경우 매달 135 이렇게 얻는다는 얘기죠. 자, 인력이 매달 135를 얻는다는 얘기는 1년 동안 1350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인력이 최대치가 16,000인데 이걸 다 채우려면 10년이 넘는 기간이 있어야 인력이 다 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실 때 무턱대고 이렇게 인력을 막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최대한 아끼시면서 전쟁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력 설명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급 한계는 뭐냐면, 자, 지금 제가 12연대를 가지고 있죠. 자, 유닛을 선택한 상태에서 땅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급 한계가 뜹니다. 자, 보급 한계 보면 21이죠. 그래서 10연대가 여기 올라가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여기는 21연대만큼은 이 땅 내에서 보급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 40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함경도에 왔다. 그러면 보급 한계가 21인데 40년대가 들어왔으니까 19연대만큼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력이 소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최대 소모가 여기는 5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인력 소모, 아까 해골 표시가 나면서 그 소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최대 소모라 되어 있는 거니까 5%씩 깎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40년대가 왔다고 치면 40년대면 아까 땅이 얼마였죠? 21. 41일로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20년대만큼 그 넘어간 거잖아요. 그 보급 한계를. 그러니까 그 20년대에 5%만큼 최대 소모가 막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이쪽 위에 보면 북극 이런 거 보면 소모율 1% 더 있죠. 이런 거는 보세요. 최대 소모도 이렇게 높습니다. 북극이기 때문에 최대 소모율이 5% 늘어났으니까 여기는 보세요. 아예 보급 한계 자체도 낮죠. 왜냐하면 여기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쪽에. 그럼 이쪽에 만약에 제가 40년대를 올려놨다. 그러면 보급 한계는 10인데 40년대가 올라왔으니까 30년대는 소모가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최대 소모가 10%만큼. 그러면 30년대가 매달 30년대면 몇 명이죠? 3만 명인가요? 3만 명인데 10%씩 깎이면 3천 명씩 죽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 러시아랑 싸울 때 동장군이 무섭다는 게 저런 그 소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급 한계를 넘었을 때 최대 소모인데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또 소모율이 있어요. 보시면 소모율 플러스 1이 돼 있죠. 여기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소모율이 1이 나간다는 겁니다. 공성에 1 나가고 그냥 소모 1 나가면 2씩 막 깎여 나가죠.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나중에 저 위에 올라가면 막 혹독한 겨울 뭐 이런 거 뜨면서 순식간에 막 병력 맨파워가 썰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무섭다는 겁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까지 했죠? 인력 최대 소모까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23번 봅시다. 23번 이제 승점이죠. 승점은 이제 만약에 제가 건주 여진이랑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효도 아랍 땅을 먹게 되면 승점을 15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 타국과 전쟁했을 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경기도는 수도니까 더 점수가 높겠죠. 네, 18점이나 주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땅이 넓으면, 자, 명나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요런 땅들 9%밖에 안 되죠. 이게 제 땅이었으면 아마 10몇 프로 됐을 수도 있어요. 베이징은 배택이 워낙 높으니까 24%고요. 근데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해석이 나오게 됐는데, 명나라의 크기라는 게 있죠. 네, 명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 점수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지역 자치도가 또 50%나 되기 때문에 또 가치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10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큰 나라니까 여기는 요거 3개 땅을 먹어도 점수가 몇 점밖에 안 돼요? 5점, 6점, 9점이니까 이거 3개 먹으면 20점 정도 되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0점이 전쟁에서 20점이 아니고 그 전쟁에서 요구하는 승점이었던가? 아무튼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전쟁하면서 또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20번은 요새 레벨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요새 레벨이 2레벨이죠. 이 레벨에 비례해서 자, 이 수비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새 레벨이 뭐 저쪽에 아메리카나 이런 원주민들한테 가면은 1레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수비군이 1000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년대 병력만 올려놔도 공성이 진행되는 거죠. 여기는 최소 몇 명이 있어야 2000명은 있어야 공성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성 진행이나 뭐 공격을 받아서 병력이 애초에 800명이 됐다. 그럼 성병 레벨이 2인 거랑 상관없이 남아있는 병력 숫자보다 많기만 하면 공성이 진행됩니다. 자, 3레벨짜리 어디 있나요? 여기 3레벨 있죠. 여기는 3000명. 여기는 3년대 3000명은 있어야 공성이 진행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여기는 프로빈스 예 공성 중일 때 함락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볼까요? 아마 뜨고 있을 텐데. 네, 14%. 이게 내나 그 창이죠. 14%. 다음 페이지 때 14% 확률로 점령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요 표시죠, 맞죠? 네. 요거는 제가 알기로 요새 방어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요새 방어는 뭐 세력 투사라든지 조언가라든지 이념을 통해서 올리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 지금 공성 중에 있는 요 페이지 있죠? 요 페이지가 보통은 30일이에요. 기본은 30일인데 이 지역 방어를 올려놓으면은 그 퍼센트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24번 요 밑에 요거죠. 자, 이건 아트 오브 워가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전쟁 중이다. 자, 그럼 전쟁 중인데 건주 여진의 요 효도 아랍을 저희 명나라로 보고 점령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거 클릭하면 전쟁 중일 때 이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클릭해 주시면 명나라가 뭐 이렇게 점령을 하겠죠. 근데 잘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네. 뭐 클릭한다고 해서 뭐 바로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일단 우선순위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적용되는 걸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네, 여기 있네요. 31번은 공화국일 때 가능한 교역서 만들기. 여기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네, 아마 공화국일 때 뭐 교역서를 이 프로빈스에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라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 고역서를 만들게 되면은 네, 행정 포인트 50을 소모해서 무역력을 15를 늘려주고 해군병력 한 개 1을 늘려준다고 뭐 돼 있네요. 그 다음에 4번은 요거네요. 자, 지역 탭과 건물 탭입니다. 자, 아까 이거 지역에 설명해주는 지역 탭이 있고 건물 탭이 있다고 했죠. 자, 이런 건물 탭들이 뜨고요. 뭐 정부, 뭐 육군, 해군, 뭐 쭉쭉 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은 여기 보시면 각자 각 포인트가 10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 그리고 생산 같은 경우는 행정 포인트가 10씩 들어가고요. 육군, 요새 요 두 개는 군사 건물이기 때문에 군사 포인트가 10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군과 상업은 외교 포인트가 10씩 들어가고요. 해군은 특별히 해안 프로빈스에서만 건설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요 행정, 외교, 군사 기술을 각각 올릴 때마다 건설 가능해지는 건물들이 풀리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레벨이 3레벨이 되면 이렇게 토벽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프로빈스에서 토벽이 만약 열리게 된다면 여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겠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4레벨짜리인가요? 2레벨인가요? 정확히 한번 2레벨인 것 같네요. 자, 토벽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이미 건설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툴팁에 보면 군사 레벨 3에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미리 주어져 있는 건물이네요. 다 주어져 있네요. 원주민들은 없을 텐데 저희들은 다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행정기술을 올릴수록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자, 그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원을 안 짓고 바로 법원을 지을 수 없고요. 사원을 지은 상태에서만 법원이 가능하고 법원을 지은 상태에서만 첩보원 양성소가 지어질 수 있다. 이게 기본 건물이고요. 기본 건물까지는 다 뭐 정보를 지었다 해서 생산을 못 짓고 이런 거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특수 건물 같은 경우는 뭐냐? 특수 건물은 만약에 대학을 짓게 되면은 이 정부 쪽 라인 말고 딴 데서는 못 짓게 됩니다. 이 특수 건물을. 그러니까 하나에 특화시킨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경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중요 무역 중심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다른 건물을 짓는 것보다 요 상업, 요 우체국과 세관 쪽으로 건물을 지어주는 게 훨씬 이 땅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업 쪽 태클을 타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인력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인력 지도가 됐네요. 인력 지도 없나? 식민지 기후, 용인대 문화, 건물, 보급. 보통 보급 한계가 높으면 인력이 높거든요. 경기도 베이징 맞죠? 자, 하나하나 클릭해보죠. 자, 여기 인력은 27, 54, 89. 여기 수도니까요. 54, 27, 54, 54, 81. 자, 여기 보면 인력이 54죠. 원주는 27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인력이 더 높으니까 이쪽은 인력을 우선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인력 같은 경우는 후반 가면 모질하진 않아가지고 나중에 마치 같은 경우 있어요. 마치 여기 특별 건물 마치를 짓게 되면 인력이 500이나 늘어나거든요. 이 마치 지어준 땅에는 보통 이렇게 변기창이라든지 징병소 이렇게 병력 주테크를 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기본 건물까지는 다 지을 수 있고 특수 건물은 한쪽 라인만 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X 버튼은 그 정부 건물을 뭐 이거는 제가 취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 취소해버리고 다시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때 쓰는 표시인 것 같고요. 특별 건물은 한 나라당 하나만 지을 수 있고요. 다른 나라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면 아마 파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효과라든지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많이 짓고요. 대사관 거의 필수로 짓고 그 다음에 마치도 특별한 경우 이제 짓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거는 거의 필수로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도 좋고요. 기술 비용이 5%나 줄여주는 게 있죠. 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사기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거의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제조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조소는 여기 건축 개선 있죠. 요걸 눌러서 이제 제조소를 지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각 생산품에 따라서 제조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곡물이잖아요. 곡물일 경우에는 곡물에 해당되는 농장, 농장 단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상품을 100% 늘릴 수 있죠. 100% 늘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생산된 상품이 2배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뭐 2.2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게 생산된 상품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무역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런 곡물 같은 건 그렇게 가치가 없고요. 요 도자기라든지 그리고 철광석 나는 경우가 많아요. 구리라든지 어디 갔니? 구리 없습니까? 어디? 구리 안 보이네요. 구리가 있으면 보기가 좋은데, 이런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 공장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 공장 같은 게 보통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 어디 갔죠? 클릭했는데 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생산하실 때 무기 공장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철이 2배로 생산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철이 2배로 생산되면서 안 그래도 그 베이스의 가치도 높은데 돈도 많이 벌리고, 그래서 저런 이런 제조소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수도 노드에 직접적으로 올려주시면, 저는 이제 나중에 이쪽 베이징으로 간다고 있잖아요. 베이징을 수도 노드로 삼아서 이쪽 베이징 노드 안에 있는 이런 생산품 중에 고가치 생산품들, 이게 다 곡물밖에 없네요. 무슨 요런 거, 요런 철 같은 거를 무기 공장으로 바꿔주면 이쪽 무역 가치가 엄청 높아져서 돈을 많이 벌어오게 되죠. 그래서 후반 같은 경우에는 저런 농장 같은 것들 다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좀 너무 오래 하긴 했네요. 게임 플레이를 못 해보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타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